안녕하세요. SK 임정택 선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왓슨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8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서 태스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소나 설정입니다. 퍼소나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말로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모습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의 챗봇이 사용자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게 할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대화나 채팅의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사용자는 대화 상대가 어떠한 정보를 주는 인격체와 같이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퍼소나 설정은 왜 중요할까요? 퍼소나의 설정은 곧 서비스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설정에 따라 고객의 응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많은 전략을 수립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와 방향성 그리고 노하우를 최대한 고민하여 만든 퍼소나는 친절한 서비스를 항상 같은 품질로 24시간 365일 동안 고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퍼소나는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나이, 성별, 성격 등을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이 가상의 인물이 사용하는 자주 쓰는 단어, 말투, 끝맺은 말 등을 정의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기업에서 고객 서비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원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정되었다면 설정 기준은 어디에 적용되어야 될까요? 이러한 설정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가장 중점적으로 쓰이며 환영 인사, 끝맺은 말, 그리고 챗봇의 이모티콘 설정 등에 쓰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정의 및 Q&A 셋 확보입니다. 아주 당연한 과정이지만 실제 챗봇 서비스를 구축함에 있어 소홀하기 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챗봇은 정의하고 학습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축할 챗봇은 어느 업무 영역에서 혹은 어떤 지식 영역에 대한 답변을 하는 서비스이다 라고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널리지 베이스라고 하는 지식 영역을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서비스를 정의하였다면 Q&A 셋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챗봇을 통해 답변하고자 하는 지식이 이미 Q&A로 정의되어 있다면 해당 셋에 대한 정리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추가로 필요한 셋은 새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업무 시스템과 연결되어 처리되어야 하는 대화 셋도 정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럭처 구성 및 입력과 답변 방식의 확정입니다. 여기서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챗봇이 사용자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사용자 문장 입력을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먼저 버튼이나 리스트를 이용해서 대화의 종류를 1차 분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사용자의 문장을 입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먼저 제시해 주거나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챗봇의 전체 스트럭처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스트럭처가 구성이 되면 질문별로 사용자에게 어떻게 입력을 받을지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할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정확히 예, 아니오라는 입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선택해야 하는 것을 한정하거나 현재 할 수 있는 서비스나 답변이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입력을 문장 형태의 자연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챗봇의 서비스의 성능 및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 형태의 답변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미지나 동영상,
챗봇창이 정보를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링크를 통해서 다른 페이지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했을 때 이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용이 잘 전달될지를 고려해서 그에 알맞는 형태로 답변을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텐트와 엔티티를 활용한 학습 데이터 구성입니다. 어떠한 챗봇을 만들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정의하고 챗봇이 대답할 질문과 처리해야 할 업무 영역까지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해졌다면 이제 챗봇에게 학습시킬 차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인텐트와 엔티티의 기능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용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 인텐트 기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학습 데이터는 어터런스, 즉 예시 문장입니다. 하나의 의도에 최소 5개의 예시 문장이 필요하고 실제 성능을 위해서는 약 20개의 예시 문장을 권장해 드립니다. 인텐트는 인공지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즉 지도학습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분류하고자 정의한 의도는 지도학습에서 정답, 그리고 준비하는 예시 문장은 학습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 문장은 향후 챗봇을 사용할 다양한 사용자의 발화가 반영되어 있으면 인식률도 크게 향상될 것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학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10개의 인텐트에 대하여 20개의 예시 문장을 생성한다고 한다면 1명당 1개의 인텐트를 담당하여 20개의 예시 문장을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10개의 인텐트에 대해서 각각 2개씩의 예시 문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같은 질문을 해도 물어보는 방식과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문장의 길이도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용자의 발화 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엔티티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룰 베이스 방식으로 입력된 문장 내의 정보를 파악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떠한 것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엔티티에서는 동의어와 특정 패턴, 그리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 엔터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탁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용자는 빨래라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것을 동의어로 등록하고 같은 의미로 정보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번호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010으로 시작하는 세 자리, 네 자리 숫자의 패턴은 휴대폰 번호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등록되어 있는 시간, 날짜, 환율 등의 시스템 엔터티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네 번째 과정에서 구성한 인텐트와 엔티티 데이터는 다음 단계인 대화 모델 설계와 테스트 과정에서 등록, 수정, 삭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화 모델 설계입니다. 대화 모델의 설계라는 것은 질문이나 어떠한 업무 요청의 특성을 반영해서 대화 모델을 싱글턴으로 설계할지 멀티턴으로 설계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간단한 예로 영업시간이 언제부터인가요? 라는 질문에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도 있지만 같은 질문에 평일과 주말 언제 방문하실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두어서 구분하고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지만 각각의 질문과 업무 처리를 몇 단계에 거쳐서 최종 답변에 혹은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처리할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학습 및 스트럭처 적용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활용할 것은 앞서 구성한 인텐트와 엔티티입니다. 왓슨 어시스턴트에서는 트리 구조의 GUI를 제공함으로써 설계자와 대화 모델 운영자가 효과적으로 대화 모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의한 스트럭처를 기준으로 전체 노드를 가장 먼저 구성하고 각각의 개별 노드를 설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텐트와 엔티티를 활용하여 노드로 인it되는 조건을 설정하고 퍼소나에 맞추어서 적용한 답변을 등록하게 되며 문맥을 이용해서 답변하고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컨텍스트 변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즉, 이번 단계에서는 앞서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정의한 모든 것을 다이얼로그에 구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확장 기능에서 설명드렸던 슬래시나 디그레션 기능을 활용해서 대화 모델을 설계하기도 하고, 만약 챗봇이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구성해야 합니다. 7번째는 CNT 테스트 단계입니다. CNT는 Configuration and Training의 약자입니다. 앞서 6번째 단계에서 구조에 맞게 설계되고 학습된 결과를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어터런스 수집 단계에서 학습 데이터의 1.5배를 수집하고 이중 학습 데이터로 쓰이지 않은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또는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은 별도의 제3자에게 테스트 문장을 요청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의도로 분류가 되었는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는 컨피던스 스코어를 활용합니다. 컨피던스 스코어라는 것은 입력받은 문장이 A라는 의도로 챗봇이 분류하였고 이 결과에 대한 얼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수치입니다. 인공지능의 특성상 100% 원하는 의도로 분류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도가 잘못 파악된 문장도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이 문장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의도로 분류된 원인을 분석하고 어터런스를 추가, 수정, 삭제하여서 더욱 똑똑한 챗봇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테스트는 사용자의 발화 의도를 더욱 잘 인식시키기 위한 성능 테스트였다면 챗봇의 구조에 대한 테스트도 수행해야 합니다. 구조에 대한 테스트는 챗봇이 사용자와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대화가 끊긴다든지 잘못된 대화로 이어져 나간다든지 무한 루프에 빠져서 대화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든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챗봇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CNT 테스트와 인텐트 및 엔티티 학습 데이터 구성이 이터레이션, 즉 반복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이나 구조를 개선하는데 인텐트와 엔티티를 조정하여 진행하고 이러한 요소들은 재적용을 하면서 원하는 성능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8번째는 통합 테스트 및 최종 검증 단계입니다. 챗봇의 아이덴티티는 퍼소나뿐만 아니라 아이콘 등과 같은 UI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UI에 대한 최종 적용과 업무 시스템 연계 등의 테스트를 통해서 서비스 오픈 전 최종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약 8단계로 이루어진 왓슨 어시스턴트를 통한 챗봇 구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과정은 달라질 수 있고 테스트 과정도 여러 차례 나누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번 설명을 통해서 전반적인 챗봇 구축에 대한 절차와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